수도권도 아닌데 뜬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죠. 천안 같은 경우가 서울까지 교통은 연결이 되죠. 물론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지만 연결은 됩니다. 그리고 또 충청도에 있기 때문에 세종이나 대전에 혜택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돌았었죠. 지금 천안부동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주째 하락 중이래요. 2년여간 가파르게 오른 천안 아파트 값이 내림세로 돌아섰다. 그래서요 22개월 동안 이렇게 22.1%포인트 올랐는데 지난 2월부터 쭉 하락하면서 23주 동안의 하락세를 보였다. 올라갔는데 아직 85.6까지 안 떨어졌으니까 너무 조금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수는 측정 방법에 따라서 거래량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는 수요가 많죠. 거래량이 늘면서 지수가 높게 책정이 되고 하락장에는요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지수가 하락폭이 작게 느껴진다. 그래서요 서울 같은 경우 하락폭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하락폭이 왜 줄었겠어요? 거래량이 개박살 났으니까. 하락시장 데자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세종과 충남 천안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냐? 세종은 하락한 지 좀 됐죠? 세종이 하락하는데 인근 충남 쪽이나 이런 쪽이 번져간다. 그래서 천안이나 청주 같은 데들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수도권에서 풍선효과 내려오는 거랑 세종 떨어지니까 수요가 그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두 개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수도권 풍선효과는 왜 나왔죠? 서울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못 사니까 이쪽으로 풍선효과가 번진다.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는 세종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종에서 이쪽으로 풍선효과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세종이 올랐을 때 풍선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해석은 집값 상승으로 간다. 수도권은 오르니까 천안까지 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세종은 떨어지니까 천안으로 수요가 밀려서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해석은 얼마든지 뇌피셜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뇌피셜이 진짜로 거기 이동하는 수요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들어가고 어떻게 오셨냐. 세종에서 왔다. 세종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저기 집 사기는 너무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천안 와서 산다. 세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 뇌피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잘못됐죠. 그러니까 모순된 상황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지금 보면은 하락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1월 말까지 상승폭이 나오다가 2월 시작과 동시에 꾸준히 하락하고 있죠. 자, 얼마 안 떨어졌어요. 107.6에서 105.7까지. 오른 건 이만큼인데 떨어진 건 이만큼밖에 안 되네. 그런데 단지별로는 지금 1, 2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고 물론 아직 다 떨어진 건 아닙니다. 오른 것에 대비해서 덜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무의미할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세 역시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2년 전보다 올랐으니 전세 대란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요. 올라갈 때 갑자기 1억 하던 게 갑자기 4억, 7억 이렇게 올라가지 않죠. 어떻게 올라가요?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않죠, 보통. 매매 같은 경우에 가격 띄우기가 들어가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올라가요? 올라갈 때 슬금슬금 올라가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때 갑자기 계단식으로 이렇게 팍팍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떨어지는 장인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이가 없는 소리다. 그리고 이는 서울, 수도권 외곽, 그 다음에 지방까지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에 지금은 역전세 대란이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겠죠. 갭투기 많이 들어가서요.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통계를 확 바꿔버리면서 엄청나게 올려놨죠. 그런데 좀 떨어지다가 매매가 하락폭이 전세가 하락폭보다 커지니까 슬슬 다시 줄어들고 있는 거다. 자, 매매 거래량 어때요? 아직도 거래량 꽤나 많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다만 제일 잘 나가던 시기와 비교해 보면은 거의 5분의 1에서 4분의 1토막까지 났다. 그런데도 깡통전세 안 무섭다. 여전히 갭투자 기승. 이 뭔 개소리야? 도대체 뭔 개소리일까요? 깡통전세가 무서운 사람은 누구예요? 세입자가 무서워요? 갭투기꾼이 무서워요? 갭투기꾼은 깡통전세가 완전 땡큐죠. 왜? 깡통전세라는 것 자체가 무갭투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무갭투기가 들어갔어요? 전세가가 올라가면 내가 그만큼 올려가지고 팔 수 있죠. 상대방도 무갭투기니까. 그 다음에 전세가가 떨어지면요? 경매 넘겨버리면 되죠. 깡통전세가 무서워요? 빌라 시장에 왜 바지 사장이 판을 치고 있느냐? 빌라 시장에 깡통전세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깡통전세 안 무섭다. 갭투기꾼들 기습. 이거 아니죠. 깡통전세 안 무섭다. 전세가 계속 상승 중. 이렇다면 모를까. 갭투기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왜? 오히려 깡통전세이기 때문에 갭투기 기승이지. 오히려 좋아하잖아요. 오히려 좋아.
근데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슬금슬금 이제 빠지고 있는 중이죠. 자, 1억 미만 갭투기예요. 호가는 거기서 거기인데 뭐 아직 뭐 들어간다 하고 있고 1층이니까 7,100에 거래됐죠. 이보다 낮은 가격. 자, 지금 다 어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억 미만 갭투기 들어가고 있죠. 윤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지금도 뭐 그런 거 추진되고 있죠. 지방의 3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로 안 넣어준다. 1억 미만 갭투기는 이미 그런 상황에서 주택수로 거의 포함이 안 되죠.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가 안 되는데. 다만 이쪽에서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다시 서울에 집을 산다. 뭐 이런 경우라면 모를까. 그러니까 지금 1억 미만 갭투기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겠냐. 지금 다 뭐예요? 전세가 올렸기 때문에 매매가를 올릴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전세가가 하락장으로 바뀌고 있죠. 물론 전세가가 낮은 지역들은 반영이 좀 늦다. 왜냐면은 전세가 하락은 무엇 때문이다? 감당 못할 공급량? 이런 것 때문 아니죠. 뭐예요? 금리 인상 때문이죠. 금리 인상 때문에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는 전세들은 어떤 경우겠어요? 대출이 많은 전세들. 대출이 많은 전세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대출이 거의 뭐 전세가 7천, 8천 이 정도예요. 대출을 안 받고 들어갈 수 있는 분들도 저 정도는 충분히 여력이 되고 받았다고 치더라도 이자가 상승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연 몇백만 원씩 튀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영이 늦다. 다만 전세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돼요? 이거야말로 풍선 효과죠. 예를 들어서요 제일 좋은데 1번 집이 전세가가 8억이고 2번 집이 7억이고 3번 집이 6억이고 점점점점 해서 여기 7천까지 있어요. 그러면요 요 8억인 전세가요 7억까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이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가 더 집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겠죠. 남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가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전세가가 떨어지죠. 6억 2천 뭐 이렇게까지 했다고 해봅시다. 2천 정도 더 보태서 갈 수 있죠. 아니면 여기가 더 떨어지면 여기도 하락폭 더 가속화되면서 6억까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수요가 이동하면서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다. 다만 그게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싼 아파트 위주로 먼저 전세가 떨어지고 있다. 그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더라. 그 다음에 거래량 4위, 5위 이런 데도 보면 다 뭐예요? 1억 미만 갭투기. 근데 호가가 낮아지고 있죠.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전세가 조금씩 꺼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1억 미만 갭투기는 뜰 것, 이딴 개소리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 1억 미만 갭투기는요 빌라 시장이랑 비슷해요. 빌라 시장 같은 경우가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빌라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1억 미만 갭투기 시장도 비슷하다. 전세가가 떨어지면요 무갭투기 혹은 5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 가지고 갭투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갭이 벌어져요? 그래서 갭이 500만원 가지고 들어갈 때가 갭이 10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거기에 1000만원 주고 사냐? 본인도 500만원이니까 산 건데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 그럼 천안의 강남 신불당 여기는 어떨까요? 아파트값 상승세 1년도 안 돼 급락. 아마도 이런 식으로 짜는 거 보면은 뭐 핸드폰 같은 데서 여기 상승세 점점점 해가지고 불당 사람들이 뭔 개소리야 하고 들어와 봤더니 1년도 안 돼 급락 이런 게 붙어 있는 거겠죠. 보면 어때요? 초저금리 자금 유동성 종료 공급 과잉 그놈의 공급 과잉. 공급 과잉 없는 지역은 왜 떨어져요 그럼? GTX 거품이 제일 많이 꼈던 의왕 같은 경우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올해 공급 없다는데. 상급지 아파트들은 하락폭이 가속화되고 있죠. 자, 7억 9천 거래 나왔고요. 7억 7천 5백 거래 나왔고요. 6억 8천 5백 거래 나왔죠. 그 다음에 8억 9천에서 호가도 8억 2천까지 떨어졌죠. 9억 7천에서 호가 8억 5천까지 떨어졌고요. 최종 거래 8억 7천까지 됐는데 8억 5천 호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가 역시 하락폭이 거세죠. 그래서요. 전세 대출이 많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전세들이 하락폭이 눈에 띄게 나오고 있더라. 자, 2년 전보다 폭등했을까요? 폭등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매물 어때요? 계속 팔려고 내놓고 있다. 지금 그런데 뭐라 그래요? 깡통 전세 안 무섭다. 갭투기 인기. 인기가 있으면요. 포켓몬빵을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에 편의점 가보면요. 편의점 입구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포켓몬빵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인기가 많으니까.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없는 거예요. 공급을 했음에도 재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재고가 이렇게 쌓이고 편의점에서도 재고가 저만큼 쌓이면 더 이상 발주 안 해요. 그런데 더 이상 계속 공급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공급 과잉 때문이에요? 전세 월세. 자, 전세 가격 떨어지면서 조금 매물이 줄었죠. 월세는 그렇게 줄진 않았고. 근데 초창기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쌓여 있고. 결국엔요. 세입자들의 유동성을 가지고 집주인들이 배를 불리고 있었는데 유동성이 빠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주인들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온 거다. 자, 입주 물량 어때요? 공급 과잉이에요? 그러면 내년은 더 과잉, 내후년은 매우 과잉. 그러면은 계속 떨어지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분양 어때요? 물량 최대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장기간 공급도 문제가 없다. 공급도 문제가 없고 초저금리 시대도 끝나서 떨어지고 있고 전세가도 빠지고 있어요. 오를 여력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태까지 쌓인 거품이 다시 빠지는 거예요. 1억 미만 갭 투기도 차츰차츰 전세 빠지면서 빠지겠죠. 공급 보세요. 메가시티 속도 내는 충청권 연내 28,000여 가구 공급. 굳이 천안이 아니더라도 메가시티를 만든댔잖아요. 메가시티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메가시티는요, 공급만 많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적어도 자족시설에 상권 정도는 같이 들어와 줘야 되고 교통도 어느 정도 깔려줘야 됩니다. 거기서 금상첨화는 학군까지 깔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진짜 세종처럼 메가시티로 조성하겠다 해가지고 확실히 만들지 않는 이상은 크게 효과가 없다. 세종 같은 경우도 이제 만드는 이유가요, 수도권 집중을 막는 건데요. 수도권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떨어지고 지방 소멸하더라도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진다. 이딴 이야기 하는 인간들도 있는데요. 서울 인구가 빠진 지 한참 됐습니다. 결국은요, 정상적인 집값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여력에 맞춰서 형성이 된다. 여력이 돼서 살 수 있는 가격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대출 유동성으로 올랐던 건 당연히 꺼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상승하게 되려면 국가가 GDP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극화도 심하죠. IMF 이후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돈 모아서 집 못 삽니다. 이번에 그리고 초이노믹스 이후 생겨난 폭등장, 특히 코로나 이후 폭등장은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못 사요. 돈 모아서는. 말도 안 되는 거품이었던 거다. 이게 아직도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뇌가 녹은 거죠. 공급이 많다. 결론 어때요? 천안은 어디 위주로 공급이 쌓였어요? 굴당 중심으로 쌓였죠. 굴당 중심으로 옆에 뭐 성성지구나 뭐 위주로 많이 쌓였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뭐였어요? 금리빨이었죠. 그러니까 금리빨 끝나니까 하락장 나온다. 문제는요, 이 하락장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공급 폭탄이 들어오더라. 여실히 많이 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입주 폭탄이 들어오고 메가시티 만든다고 공공 택지지구들이 엄청나게 인근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뭐 10년 뒤에 더 오른다 이런 것도 믿으시면 안 된다. 지금 천안 같은 지역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